자, 제 발등이 높은 이유가 맨날 도끼 찍히고 살아서 별로 안 아파요 나중에. 자, 이제 우리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봅시다. 자, 우리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분율이 전체 예정에서 이제 1단위당 만들기 위해서 총 예정 조업도 시간일 수도 있고 금액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 조업도라 그러죠. 기준 나눠서 1단위당 배분율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준에 실제로 얼마 발생했냐 실제 조업도를 곱해줄 거예요. 근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정말 정확한 실제 값만 가지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실제 배분율을 먼저 계산을 하는데 실제 총 제조 간접비를 구하고 여기에 실제 총 조업도를 나누게 될 거예요. 총 조업도를. 자, 그럼 실제 총 제조 간접비를 봤는데 자, 이번엔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할게요. 두 개를 가지고 자, 첫 번째 실제 총 제조 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1,200만 원이. 그럼 실제 총 조업도를 봤는데 얘는 그냥 같은 만 시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실제 배분율이 얼마가 되죠? 1,200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 배부액이 나오게 될 건데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분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로 곱해주게 될 거예요. 얘는 온통 실제 값이니까 실제는 실제 값만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 배분율이 첫 번째 거는 1,200원이죠. 그러면 실제 조업도는 이하고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얘 둘이는 같은 값이에요. 그럼 얘는 3,000시간으로 하면 실제 배부액은 36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계산해온 원리 순서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어떻게 계산인지 이해갔나요? 자, 그럼 실제 값이 예상은 얼마였죠? 예상은 예정 배부액은 얼마죠? 300만 원 예상했죠. 근데 실제 얼마 나왔죠? 360 나왔죠? 많이 했어? 작게 예상했어요? 작게 예상했죠? 그죠? 작게 예상했다는 소리는 실제 값이 나올 때 할 수 있는 거죠. 나오기 전까지는 작게 했는지 많이 했는지 모르잖아. 그 말 이해가시나요? 자, 이 기준을 꼭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자, 지금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했던 값을 보면서 방금 60만 원 작게 배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과소 배부 6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이 표현법을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을 얼마 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60만 원 작게 했다. 360만 원 실제 배부액이 360 나왔는데 60만 원 과소 배부라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300이구나. 작게 배부했었다라고 값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300만 원 나왔는데 예상을 300만 원 했는데 얘가 60만 원 과소 배부라 그러면 실제는 360 나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 배부, 과도 배부라는 표현을 이제 쓸 건데 이 표현의 기준점은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치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먼저 예상했던 걸 보면서 작게 예상했었다, 많이 예상했었다. 지금 얘는 지금 작게 예상했잖아. 60만 원. 그래서 과소외부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자, 예를 들어 900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나왔어요. 900만 원에. 그럼 만 시간에 총 조업도가 있으면 실제 배부율은 900원이 되겠죠. 900원. 그럼 900원 곱하기
3,000시간 하면 27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예상을 실제 270 나오면 예상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많이 했죠. 예상을 30만 원. 지금 270 나왔는데 300 예상했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과대 배부 30만 원이다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표현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봅시다. 507페이지로 갈게요. 자, 8번이에요. 8번. 자, 기본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고 할 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 작업 지시서 넘버원에 배부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는 없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뭐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얘는 지금 뭐 실제 예정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의 배부율을 구해서 배부액을 하는 건데, 자, 전체 총 제조 비용, 우리 여기에 제조 비용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제조 간접비죠. 그러면 총 제조 간접비가 얼마죠? 그렇죠. 그거 700. 이해가셨나요? 700? 일단 700이 안 나오면 문제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그죠? 자, 지금 우리 이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전체 제조 간접비가 뭔지 전혀 안 보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전체 700이라는 거 알았나요? 700? 그럼 조업도로 할 건데 배부 기준이 뭐래? 배부 기준이. 그렇죠. 기초 원가라 그랬죠? 지금 우리 기초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전체 기초 원가가 얼마예요? 그렇죠. 500이죠. 자, 이해하셨나요? 500이라는 거. 기초 직접 재료 기준 노무이 더한 게 기초 원가, 기본 원가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얘는 실제 배부율이 얼마 나오죠? 1.4겠지. 얘가 1일 때 얘가 1.4씩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직접 원가가 1이 될 때 얘가 1.4씩 올라가니까 500이니까 되게 산수 틀렸나요? 잠깐. 우리 이런 분위기 때 제가 맞네 2.4.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지금 과거에는 10,000시간일 때 700이면 만으로 나눈 거고, 지금 얘는 기본 원가 기준이니까 기본 원가 500 나올 때 제조 간접비가 700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가액법이에요, 돈으로. 그럼
지금 기본 원가가 1원일 때에 1.4원의 제조 간접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전체 기준 잡은 걸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용을 이해 못한 거예요. 단순하게 전체 제조 간접 원가를 전체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1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1.4예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작업지에서 1번에 그러면 얘 기본 원가가 얼마 나왔어요? 작업지에서 1번에 나올 거 물어봤잖아요. 200이죠? 그럼 얘가 200이라면 그러면 배부액은 얼마죠? 280만 원 나왔겠지. 그래서 답이 280인 거예요. 배부 기준으로 나눌 줄 아냐? 그 해놓은 거예요. 그죠? 배부 기준 잡을 줄 아냐는 걸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다음 529페이지. 529페이지 9번. 자, 주식회사 강선은 정상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시간당 5,000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시간이 220시간, 실제 노무시간이 2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20만 원인 경우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별거 아니에요. 자, 보면 정상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거 정상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시간당 5,000원이래요. 그럼 얘 5,000원 알려주고 있네. 그럼 예정 배부액 구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죠? 그렇죠. 실제 곱해야 되죠. 예정,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220 곱하면 안 돼요. 지금 예정을 구하고 있지만 200시간을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얘 얼마가 나오죠? 어렵나요? 계산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100만 원. 이해가셨죠? 근데 문제에서 자, 얘는 지금 예정 배부액이잖아. 실제 배부액이 얼마래? 120만 원 나왔죠? 그러면 실제 값이 나왔을 때 항상 예정 값을 보면서 말해요. 많이 배부했어요? 작게 배부했어요? 이 값이 나와야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야기할 거잖아. 작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예상을 작게 했죠? 그러면 과소 배부 2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 잘 잡아야 돼요. 전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제 대학교 때 교수님이 한 10분 넘게를 혼자 계속 칠판에다 이거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글자도 못 쓰니까 그림도 못 그리는데 실제에서 예정 바라보는 눈빛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수업 들었던 사람들 아무도 안 까먹었어요. 10분 동안 많은 집 보고 있는데 분필이니까 분필로 막 그리면서 눈동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제값이 나왔을 때 얘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너 작게 배부했다고. 야, 그 교수님 신의 한 수였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려보려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시제값 나왔을 때 많이 해서 계속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답은 20만 원 과소 배부죠. 예상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571페이지로 갈게요. (571페이지) 7번 주식회사 유한제지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2,500원이다. 예정 작업시간이 4,000시간, 실제 작업시간이 5,000시간,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30만원 과대 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제가 왜 계속 저 용어를 중요시 말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예정 배부율이 2,500. 그럼 실제 조업도는 그렇죠. 5,000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이 현혹되면 안 돼. 예정 조업도를 쓰는 건 총 조업도만 쓸 일이 있지. 이거 할 때만 총 조업도만 쓸 일이 있지. 그 외 예정 조업도는 쓸 일이 없어요. 그죠? 얘는 실제 하면 5,000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저도 쳐볼게요. 2,500 곱하기 5,000 하면 1,250. 자, 그럼 예정 배부액이 1,250인데 얘가 30만 원 과대 배부래. 그럼 얘는 얼마 나왔을까? 지금 30만 원 과대 배부면 1,220이겠죠. 예상을 많이 한 거잖아. 그래서 답은 1,220이 3번이에요. 기준 잘 잡아야 되겠죠. 오늘은 잡힐 거예요. 미래는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계속 볼 거거든. 581페이지. (10번) 볼게요. 주식회사 학동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일단 실제 직접 노무시간, 예상 직접 노무시간,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다 적어놨죠? 그러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2만 원.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되죠? 1,100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2,200만 원. 이해 갔나요? 그런데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은 2,000이래. 그러면 자, 예상을 많이 했나요? 작게 했나요? 많이 했죠. 그래서 200만 원 과대 배부. 답은 1번. 계속 보니까 눈에 있죠. 자, 이 단순한 기준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게 제일 맹점이에요. 자, 600페이지로 갈게요. 미래에 정말 여러분들이 저하고 법인세에서 만나면 깜짝 놀래요. 저하고 이야기할 때 그 시간에는 이해가 가요. 정말 신기한 게 그 시간에 이해가 간다 했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생각이 안 나요.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냥 쉬는 시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직접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적어놨는데 왜 썼는지를 몰라요. 그게 그 마법이에요, 마법. 본인도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내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게 이 사람이 기억력에 대한 게 이 기억이 점점 쌓여가야 되죠. 나중 되면 가다가 앞에 건 없어지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느끼게 돼요. 정말 신기해요. 이 원가계가 시작이에요, 원래 그게. 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600페이지에 당사는 정상개발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 원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만 원이라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제 물어본 게 뭐죠? 이거잖아요. 예정 배부율. 이 둘이만 알면 되겠네. 그죠? 그럼 문제에서 엄청 친절한데요. 예정 배부액이 얼마래? 40만 원. 그러면 실제 조업도는 50시간. 자, 그럼 이제 40만 원을 50으로 나누면 8,000. 그래서 얘는 8,000이겠지. 그래서 답은 시간당 2번
노무시간당 8,000원인 거예요. 자, 다음 618페이지로 가서 자, 9번이에요. 9번. 자,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대 배부였으며 단기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0만원이었다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단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10,000시간이다. 자, 그럼 자, 이번에는 10만원 과대 배부고, 그죠? 실제 발생액은 40만원이고, 물어본 거는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고, 또 자, 구할 수 있겠나요? 오, 훌륭해요. 자, 실제 발생액이 40만원이에요. 그럼 예정 배부액이 얼마죠? 이거 그죠? 10만원 과대 배부했으니까 얘는 50만원을 예상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 조업도는 만. 그러면 얘는 저도 이건 계산할 수 있겠어요. 50.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27페이지. 627페이지 9번. 주식회사 서림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20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만원, 예상 직접 노동시간은 40,000시간이다. 2020년 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만원, 실제 발생 직접 노동시간은 39,000시간이라고 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보면 제조간접비 예상액이 60만원이었죠. 600만원이었죠. 근데 예상 직접 노동시간은 40,000시간이고, 근데 2000년도 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만원이고 얘는 39,000이다라고 적혀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상액이 600만원이에요. 그죠? 600만원. 근데 이때 총 노동시간이 40,000시간이었어요. 40,000시간. 그러면 600만원에 40,000시간 했을 때 이때는 150원으로 예정 배부율을 잡고 있었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실제 노동시간이 39,000시간이 나온 거야. 39,000시간. 그러면 39,000 하면은 585만원의 예정 배부액이 나왔죠. 그죠? 이해가셨나요? 이해갔나요? 근데 실제 얼마 나왔대? 586만원. 그러면 이제 만원 과소 배부했죠. 이해가셨나요? 이 시간은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 총 시간이. 그죠? 그래서 실제 값으로 뒤집어 준 거예요. 다시. 자, 이게 우리 차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교재는 142페이지로 가서 142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 값이 차이가 났잖아. 그럼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작게 배부했다, 많이 배부했다라고 말만 하고 있으면 될 게 아니잖아. 이거 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작게 배부했었으면 10,000원이 더 나왔잖아. 그럼 10,000원을 더 돈 들어간 거니까 돈 더 나가야 될 거니까 나간 거 쓴 거고 나갈 거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더 많이 썼다.
매출 원가는 더 들어갈 거고, 반대로 작게 나왔다면 매출 원가가 줄어야 될 거고. 이해가셨나요? 이제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뭐 너무 어렵다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한 2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얘가 이제 배분 차이 조정하는 법인데, 자, 첫 번째 무배분법이 있어요. 무배분법은 차이가 났는데 이거 다른 데 배분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한 군데 책임자라고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매출 원가 조정법이고, 하나가 영업 외 비용 처리법이에요. 단순해요. 그냥 다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겠다, 매출 원가에 더하고 빼겠다, 아니면 그냥 영업 외 비용 수익 그 비용으로 가감하면서 처리해 버리겠다. 정말 간단하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책에 적혀 있는 세 번째 줄에 1번, 2번. 동그라미 중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이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영업의 비용이든 뭐 아니면 수익 처리하니까 영업의 손익 처리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부회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다 처리하잖아. 얘 매출 원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 근데 만약에 원가를 줄여야 되면 영업의 수익,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게 무배분법이고, 그럼 이제 우리 비례배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배분법. 비례배분법은 총원가 비례배분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 그럼 지금 얘네들은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비례하겠다는데 어느 걸 기준으로 우리 안분하겠냐, 이 이야기예요. 안분하는데 이 비례하는 거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과 기말 제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 이렇게 세 개의 비율로 서로 나눠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실은 버려도 되지만 저도 이제 힘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세 개의 값이 총원가냐 이제 또 원가 요소냐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제가 써서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은 여기에 얘가 가장 당연히 정확한 방법, 그냥 가장이 아니에요. 얘가 정확한 방법이에요. 얘가 정확한 방법이에요. 우리 요소 배원가 계산해서 이 요소가 제조간접비 비율대로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지금 제조간접비 차이거든. 그럼 제조간접비의 비율로 하니까 당연히 정확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근데 제가 가장이라 붙인 거는 문제에서는 가장이라는 표현 쓰더라고. 그럼 얘가 원래 정확한 방법인 건데. 자, 그럼 지금 이게 어떤 표현인지를 보면 이런 방식인 거예요. 자, 우리 반가운 제공품 튀게죠. 그죠? 또 제품 튀게죠. 여기에 기초 기말 그리고 자, 이 비율로 나누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율로. 근데 이 사이들을 보면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기초 제품이고 여기가 단기 총 제조 원가고 얘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죠. 이제 오랫동안 보니까 얘가 느낌이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자 100만 원의 과소 배부가 있었다고 볼게요. 그럼 100만 원 더 나왔다는 이야기죠. 100만 원 과소 배부라 그러면 우리 제조 간접비가 100만 원 더 나왔다는 거, 시제값이. 그럼 이렇게 봤을 때에 먼저 총원가 비례 배부법은 얘를 봤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300이고 총원가 매출 원가가 봤더니 얘가 300만 원, 얘가 100만 원, 얘가 100만 원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우리 차이가 100만 원 났으면 얘 비율 300대 100대 100의 총원가의 비율로 해서 그럼 얘는 60만 원을 더하게 될 거고 여기에 얘는 당연히 20만 원을 더할 거고 얘는 20만 원을 이렇게 더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 금액의 비율로 가는 게 총원가 비례 배분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율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무배분법의 매출원가 배분법이었으면 매출원가에 100만 원 다 더할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총원가 비례 배분법 하면 60만 원이면 매출원가가 40만 원 작아지게 되죠. 이해가시나요? 무배분법의 매출원가 배분법을 쓰면 100만 원을 매출원가에 다 써버리겠다는 거죠. 그 방법을 쓰는 거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도 해요. 그럼 매출원가에 100만 원 다 쓰는 것과 지금처럼 총원가 비례 배분법 쓴 거 했을 때 이익의 차이는 40만 원의 차이가 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잘 물어봐요. 세물금은 엄청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만 알면 별거 아닌데 전부 다 100만 원 여기다 넣겠다. 근데 얘 금액 비율만큼 여기에 넣겠다. 차이는 40이잖아요. 그 다음 뭐 이익이 늘어났다 줄었다는 그 다음 생각하면 되지. 그죠? 상황에 따라서. 자, 이해가셨나요? 자,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자, 보면 자, 이게 진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시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잖아요. 그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우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고 했는데 얘가 완성되고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완성되고 남아 있는데 완성된 애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완성된 게 있을 거고 얘도 직접 재료비가 완성에 들어갔고 남아 있고 직접 노무비가 남아 있고 제조 간접비가 남아 있어서 만약 얘가 0이었다면 얘만 가지고 얘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될 건데 그럼 당연히 얘가 이제 이렇게 오겠죠. 오면 얘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럼 얘도 이렇게 갈 거잖아. 왜냐하면 인건비가 마지막 금박할 때 들어가는 거였다면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아직 다 안 만든 거 여기는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인건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언제 들어가는 타이밍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아직 완성 안 했으면 이미 다 들어가 버렸는지 아예 안 들어갔는지 비율만큼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건비든 재료비든 경비든 그죠? 마지막에
전기를 고압으로 빡 쬐는 같은 경우는 완성 안 했으면 아직 전기나 이런 거 제조 간접비는 많이 안 들어갔을 거거든. 그럼 지금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총원가는 지금 얘 가지고 하는데, 그럼 얘 비례 배분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게 얘하고 기말 제품의 얘하고 얘의 비율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게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인 거예요. 그럼 봤더니 금액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인데 얘 10만 원, 얘 40만 원, 얘 5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50만 원. 자, 얘는 봤더니 얘가 50만 원, 얘가 뭐 40만 원, 얘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자, 얘를 봤더니 10만 원이 공이 왜 이래?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봤더니 자, 얘가 일단 얘부터 40만 원. 그럼 나머지 얘가 뭐 200만 원, 얘가 1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다고 볼게요. 160만 원이죠, 그냥. 60만 원 이렇게 잡혔다 볼게요. 자, 얼마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비율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이 비율로. 이 비율로 나누는 게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이에요. 그러면 저 100만 원 차이가 났다라고 했는데 100만 원 차이를 했는데 얘가 플러스 여기에 이게 아니라 여기에 금액에다가 플러스 50만 원을 더해야 되겠죠. 절반이니까 5대 1대 4로 여기는 플러스 10만 원, 여기는 플러스 40만 원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값이 틀리죠. 그럼 이렇게 분배되는 게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원래 원가 회계가 뭐 나중에 여러분 중에서도 뭐 세무공무원이나 CTA가 되고 싶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하실 수도 있겠죠. 뭐 CPA든 CTA, 회계나 세무사든 거기 가면 원가 계산 다 이렇게 세 개로 움직여요. 세 개로. 이게 원칙인데 우리는 총원가로 움직이는 걸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총원가를 내기 위해서 원가 요소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두 개만 보고 개별원가 계산은 이제 빠이빠이 할 거예요. 자, 541페이지로 가면 (541페이지) 6번이 6번. 엄청 쉬워요. 딱 포인트만 잡으면 믿어요. 옛날에 그 파랑새는 있다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파랑새는 있다 몰라요? 절봉이라고. 그래서 백관장이 맨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믿고 살자고. 죄송해요. 설명했어요. 자, 우리 6번을 보면 자, 주식회사 한결은 예정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자, 제조간접비 부족액이 과소배부예요. 5만 원을 원가 요소 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자,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은 제조간접비 비율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3만 원, 2만 원, 5만 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3만 원, 2만 원, 5만 원 이 비율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50%네. 그럼 5만 원에 50%면 2만 5천 원이겠죠. 매출 원가 배부되는 거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2만 5천 원인 거예요. 알면 쉽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원가 요소 기준법이 아니라 총원가면 계산은 귀찮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8만 원, 9만 원, 12만 원이겠죠. 값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건데 총원가를 했으면 8만 원, 9만 원, 12만 원이고 원가 요소라 그랬으면 3만 원, 2만 원, 지금 하니까 5만 원인 거고 매출 원가 기준법이라 했으면 그냥 매출 원가에 5만 원 다 날리는 거고 무배분법.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이게 괜히 또 거창했어 느낌이. 자, 한 개 더 638페이지. (638페이지) 8번. 자, 정상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일단 과소배부가 100만 원이죠. 자, 과소배부가 100만 원인데,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총원가 비례배부법인데 기말 제공품이 100, 얘가 100, 그리고 기말 제품이 100, 그리고 매출 원가가 300. 숫자가 앞면이 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이대로 분배를 하면 지금 얘가 60, 얘가 20, 얘가 20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그럼 매출 원가로 조정한다는 건 이 100만 원을 여기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얘 과대배부예요, 지금 과소배부예요. 과소배부했다는 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만큼 매출 원가에 더 늘리겠다는 건데 지금은 매출 원가를 60 처리하다가 100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40을 매출 원가를 더 처리하면 이익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매출 원가를 40 더 늘리면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답인 거예요. 물어본 게 지금 매출 총이익의 변화를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출 원가를 쓰고 있는데 매출 원가를 100으로 한다면 매출 총이익은 40 줄어들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얘 값이 총원가 비례배부법이고 얘가 매출 원가 조정법이죠. 이걸 이렇게 한다면 이익은 40만 원 줄어들 거다. 매출 원가가 40만 원 늘어나니까. 매출 원가 늘어나면 이익 줄어들죠.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40만 원 감소한대요. 자, 이해가시죠? 자, 우리 재밌었던 개별 원가 계산은 여기서 헤어지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을 갈 거예요. 종합 원가 계산에서 오늘 엄청 쉬운 거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재미있는 부분 좀 더 하고 재미있는 부분 좀 하고 아니에요. 재밌어요. 하고 즐거운 회계 1급 갈 거니까. 회계 1급 생각하면 엄청 신나지 않아요? 보시면 엄청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종합 원가 계산 볼게요.